자, 읽겠습니다. 책. 나와. 찍어주세요. 아빠 저 찍어주세요. 이거 아, 왜요? 왜 자꾸 자기만 찍어달라고 하냐고요. 거만한 중이고. 아, 더러워. 자, 읽겠습니다. 사씨 남정기. 사십시가 뭐예요? 사십시? 한번 읽어줄게요. 읽어봐야 알죠. 중국 명나라 금릉 순천부에 이름이 널리 펴진 훌륭한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현인데 늦게야 아들 연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현의 부인 최씨는 연수를 낳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났다고? 세상을 떠났어. 안녕히 계세요. 아이를 낳고 떠났다고요? 아, 그치. 죽었다는 얘기지. 오 마이 갓, 세상을 떠났다. 연수는 무럭무럭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한림 학사가 되었습니다. 한림 학사는 나이가 몇 살인고? 황제폐하 이제 15이 옵니다. 15? 겨우? 어리네. 소신 아직 나이가 어리오니 10년 더 공부하고 관직으로 나아가겠사옵니다. 겸손하기까지 하군. 10년은 너무 기니 6년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짐을 도우라. 근데 옛날 사람들은 거의 다 굶어요. 나 거지 옷이고. 옛날에는 야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있었어. 지금이야 아빠 진짜 옛날에 진짜 아빠 먹고 이제 감수해야지. 그런 때가 있었죠. 돌아가. 자, 계속 읽겠습니다. 유연수는 나이가 차서 중매쟁이들이 집안을 들락날락 하더니 사씨 집안 아가씨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할 수가 없어 묘해 대사를 대신 사씨 집안에 보냈습니다. 관음보살 그림에 사씨 딸의 글을 받아온 묘해 대사가 말했습니다. 소승이 보니 아가씨는 아리따고 흠잡을 데 없이 참했습니다. 게다가 이 글을 보세요. 공부도 아주 많이 하신 게 보입니다. 글의 뜻이 맑고 아름다우며 글씨도 아주 잘 쓰셨습니다. 유연수는 두말 않고 사씨와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옷가락지를 혼인 선물로 주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금슬좋게 지냈지만 혼인한 지 9년이 되어도 아이가 없지 뭐예요. 그래서 어느 날 사씨가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제가 덕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니 참으로 죄송합니다. 여보, 제 생각인데 둘째 부인을 들여 자식을 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부인, 그런 말 마시오. 너무 걱정 마시고 우리 좀 더 기다려 보십시다. 사씨는 싫다는 유연수에게 여러 번 말하고 설득해서 둘째 부인으로 교씨를 맞아들였습니다. 둘째 부인으로 들어온 교씨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교씨는 성질이 사납고 고약한 데다가 질투와 시기심이 강했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사씨를 존경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지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부인은 아기를 가져 10달 뒤에 떡두꺼기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수고했소. 이 아이를 유장주라고 부르겠소. 교씨와 유연수는 물론이고 고모 두 부인과 사씨도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때 사씨도 아이를 가졌지 뭐예요. 부인, 이건 당신의 고운 마음씨에 하늘이 감동하셔서 내리신 선물이요. 여보, 하늘님께 물론 감사를 드려야겠지요. 또한 당신께도 감사드려요. 당신이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이걸 본 교씨는 나쁜 마음을 먹고 사씨가 먹는 약에 악이 떨어지는 약을 몰래 탔습니다. 하지만 사씨는 그 약을 다 토해서 다행스럽게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아기 뭐라고요? 이제 뱃속에서 아기가 살 수 없게 만드는 약을 줬나 봐. 아기 죽으라고. 근데 이제 왜요? 질투가 많고 시기심이 많은 여자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러나 봐. 근데 왜 걸어내요? 혼인을 왜요? 근데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먹는 약에 삼키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독이지, 독. 뱃속에 아이를 죽일 그런 독이었나 보지. 근데 10달이 어떻게 뱉었어요? 이제 우연히 뱉은 거지. 10달이 지나자 사씨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지 뭐예요. 수고 많았어 부인. 이 아이를 유이나라고 부르겠어. 유연수와 고모 두 부인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교씨는 나쁜 짓을 또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사씨를 내쫓고 자기가 첫째 부인이 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이럴 때 나라에 가뭄이 들어 유연수는 황제의 명을 받들어 먼 산동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던 교씨는 문객 동청과 짜고 사씨를 헛뜯고 괴롭혔습니다. 문객이란 세력 있는 집에 머물면서 밥을 얻어먹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교씨가 동청을 찾아갔습니다. 사씨를 내쫓을 좋은 수가 있을까요? 네, 있었죠. 사씨 옷가락질을 훔쳐오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일이란 게 무엇입니까? 동청이 교씨에게 귀옛말을 했습니다. 이제 귓속말 했다는 거야.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허허허허허. 무슨 계략이 있는 모양이지. 동청이 꾀를 내자 교씨는 자기 몸종 설매를 시켜서 사씨의 옷가락질을 훔쳐냈습니다. 이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옷가락질이었습니다. 동청은 부하 냉진을 유연수가 있는 산동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냉진은 꾀를 내어 유연수와 무척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연수는 냉진이 가지고 있던 옷가락질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그 옷가락질 어디서 났나?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사랑의 징표를 제게 준 겁니다. 저건 내가 혼인 선물로 부인에게 준 옷가락지가 틀림없다. 그렇다면 부인이 냉진한테 옷가락지를 주었단 말인가? 바람난 것처럼 꾸몄네. 그치? 그 반지 가지고, 옷가락지 가지고. 옷가락지는 반지예요. 옥으로 만든 반지. 유연수는 부인 사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유연수는 불이 나게 집으로 와 사씨한테 부인은 나 말고 다른 사내를 사랑하고 있어? 하고 따져 묻자 사씨가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유연수는 믿지 않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혼인할 때 선물로 준 옷가락지를 내 보이시오. 그게 대체 그 옷가락지가 어찌 되었단 말이오. 없어진 옷가락지 대신 사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다 사씨를 사랑해주던 고모 두 부인마저 아들이 벼슬을 하게 된 먼 남쪽 지방으로 떠났지 뭐예요. 이젠 때가 된 거야. 이 집에 사씨 편들어준 사람 아무도 없으니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동청은 한술 더 떠서 교씨를 부추겼답니다. 뭐요? 내 아들을 죽이라고요? 그래야 유연수가 확실하게 믿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씨를 쫓겨날 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씨 대신 첫째 부인이 되는고? 그렇습니다. 이 무서운 꾀는 진짜로 벌어졌습니다. 교씨는 아무도 모르게 제 아들 장주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였어. 누가요? 교씨 둘째 부인이. 왜냐면 첫째 부인한테 누명 씌우려고 자기 아들까지 죽였어. 엄청 나쁘다, 그지? 교씨는 아무도 모르게 제 아들 장주를 죽이고 그 죄를 사씨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했지만 아무 변명도 못한 사씨는 아들 이나도 못 보고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집에서 쫓겨난 사씨는 친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시부모 무덤 옆에 지어놓은 작은 초가집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다니 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뿐이야. 그러니 남편도 언젠가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지만 나쁜 동청과 교씨가 사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동청이 부하 냉진을 불러 이리 하고 저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냉진은 졸개들에게 명했습니다. 졸개들은 사씨가 머무르는 작은 초가집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그때 돌아가신 시부모가 꿈에 나타나 사씨에게 말했습니다. 예, 아가, 어서 일어나거라. 예, 어서도 일어나 도망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난 사씨는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냉진이 보낸 졸개들이 작은 초가집을 덮친 건 사씨가 도망친 뒤였답니다. 도망쳐 강가로 간 사씨는 배를 탔습니다. 고모 두 부인이 사는 남쪽 지방으로 가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모든 배들이 꼼짝도 하지 못했답니다. 만일 날씨가 험해서 당분간 배가 뜨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머무르실 집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몸쪽 말에 따라 배에서 내린 사씨는 머물 만한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다행히 임시성을 가진 마음씨 착한 아가씨를 만나 사씨는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며칠 뒤 아가씨에게 고맙다고 인사한 사씨는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고모 두 부인의 아들 벼슬이 올라 벌써 다른 데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배에서 내렸지만 사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크게 실망한 사씨는 높은 절벽으로 올라가 뛰어내려 죽으려다가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 뭐예요. 그때 사씨 꿈속에 옛날 절개가 굵고 높았던 여인들이 나타나
말했답니다. 이보시게 어려운 때는 이제부터 시작이니 마음 너무 조급하게 먹지 마시게. 자네를 못 살게 군 연놈은 지금 의기양양해 하지만 장차 하늘이 큰 벌을 내리실 거야. 그 남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나쁜 여자요? 두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과 그 남자. 걔가 첫 번째로 되려고요? 그치, 자기가 첫 번째가 되려고 그런 계략을 꾸민 거지. 그래도 자기 아들까지 죽이다니 그거 너무하다, 그지? 꿈에서 깨어보니 웬 스님이 보살펴주고 있었습니다. 아니 스님, 여기가 어딘가요? 여긴 산속에 있는 절입니다. 부인,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묘해대사님? 그렇습니다, 부인. 그 스님은 바로 사씨가 혼나기 전에 가는보살 그림의 글씨를 받아갔던 묘해대사였습니다. 이때부터 사씨는 묘해대사와 함께 절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1월 즈음 유연수는 나라 일을 간신 엄승에게 맡기고 돌보지 않는다며 황제한테 말했습니다. 황제폐하, 이 나라와 백성을 직접 다스리시되 잘 다스려 주셔야 하옵니다. 황제는 자기한테 옳은 말만 하는 신하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나쁜 동청은 유연수가 나라를 걱정해 쓴 글을 훔쳐간. 응? 유연수? 응. 유연수가 누구예요? 야, 유연수가 주인공이잖아 지금. 아. 응. 그 남자예요? 그 남자. 사씨 교씨 이제 남편이잖아, 그지? 그 사람이 유연수야. 그런데다가 나쁜 동청은 유연수가 나라를 걱정해 쓴 글을 훔쳐 간신인 엄승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나리, 이걸 좋은 데 쓰시고 제한테 벼슬 한 자리만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신 엄승이 바친 그 글을 본 황제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 뭐예요. 거기에는 황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듬뿍 담겨 있었거든요. 여봐라, 당장 가서 유연수의 벼슬을 빼앗고 귀양 보내라. 유연수가 주인공, 유연수가 행주로 귀양을 가고 집에 없자 동청은 어험 남자요? 하면서 그 간신이 뭐예요? 간신? 간식은 아니고 간신이야, 간신. 간신이 뭐예요? 좀 이렇게 자기 이득만, 자기 배만 불리기를 바라고 나라를 그냥 대충 돌보는 사람. 근데 왜 주인공이 잡혀요? 그 간신이 주인공을 나쁜 말을 한 거지. 주인공이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왕을 욕하는 나쁜 사람, 주인공 보세요, 유연수 보세요, 이렇게 나쁜 놈이에요 하고 이렇게 잃는 거지. 여봐라, 당장 가서 유연수의 벼슬을 빼앗고 귀양 보내라. 유연수가 행주로 귀양을 가고 집에 없자 동청은 어험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동청이 누구예요? 주인공. 아니, 주인공은 유연수고, 동청은 그 글 훔쳐가지고 간신 엄승한테 갖다 준 사람. 간신 엄승 덕에 작은 벼슬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씨도 덩달아 눈에 뵈는 게 없었답니다. 아, 동청이 그 사람이네. 그 교씨 부인하고 그 집에서 머물고 있다는 사람 있잖아. 교씨 부인 찾고 이렇게 하고 도와준 남자, 누군지 알지? 그 남자가 동승이야. 그 남자 누구예요? 그 남자 동청. 이 자꾸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린다. 그러니까 교씨도 덩달아 눈에 뵈는 게 없었답니다. 얘야, 이 아이 내다 버리거라. 교씨는 몸종 설매에게 사씨가 낳은 아들 이나를 데리고 나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매는 어린 이나를 죽일 수가 없어 숲속 한쪽에 놓아두고 돌아왔습니다. 누가 보면 데려가게 말이에요. 하루는 동청이 교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유연수의 재산. 없었어요, 근데. 어린 아이를 죽이는 게 어디 말처럼 쉽겠어요. 마음이 별로 안 좋죠, 어린 아이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그러겠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유연수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도망갑시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지방의 작은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벼슬을 얻었으니 우선 가서 한몫 챙깁시다. 그거 좋지요.
지방간이 된 동천과 교씨는 백성들의 곡식과 재물을 빼앗은 등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답니다. 귀양간 유연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동천과 교씨에게 속은 걸 깨닫고 지난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이럴 즈음 황제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게 자신이란 걸 깨닫고 죄를 뉘우쳐 간신 엄숭한테서 벼슬을 빼앗고 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엄숭 때문에 고통받은 유연수와 충신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연수는 사방으로 부인 사씨를 찾아다녔습니다. 한편 남편 유연수가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사씨는 산속에 있는 절에서 나와 남편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씨와 유연수는 도중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인, 내 지난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용서라니요. 제가 덕이 없어서 벌어진 일인데요. 고맙소 부인. 고마운 건 오히려 저예요. 유연수와 사씨는 몸종 설매가 숲속 한쪽에 놓아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들 이나도 찾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씨는 다시 유연수의 첫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유연수는 나쁜 동천과 교씨를 잡아 처형했답니다. 생각하기 현모양처란 어진 어머니이면서 착한 아내를 이르는 말입니다. 성질이 사납고 고약한 데다가 질투와 시기심이 강한 교씨와 동청한테 괴롭힘을 당한 유연수의 부인 사씨와 같은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어른을 존경하고 따르며 감사할 줄 아는 사씨, 자식을 사랑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주는 사씨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받은 걸 반드시 실천해야 된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알겠죠? 다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안 자고 있었어요? 그럼 손을 흔들어 주세요 빨리. 아 진짜는 안 자고 있었네요. 채연이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끝. 주먹 좀 형아. 빨리 죄송합니다. 뭘 읽으라고요?